익스펜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컨설팅 자문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을 그야말로 속속들이 알고 이해해야만 컨설팅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상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상권의 정의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어디를 상권이라고 봅니까? 뭐 사실은 상권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뭐 집 앞에 있는 사실 뭐 가게들도 상권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옆에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이제 찾아가는 목적이 있는 뭐 먹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쇼핑을 하러 간다든가 뭐 그 공간이 좋아서 간다든가 이런 데들을 이제 보통 저희가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일부러 찾아가는. 그렇죠. 특히 뭐 이제 유명 상권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사실은 그 길 이름이 원래 다 지명의 이름이 있는데 길 이름에 뭐 별칭 뭐 예를 들면 뭐 압구정 로데오 거리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데들 그다음에 홍대 상권 무슨 단길 시리즈 뭐 황리단길 경리단길 이런 데들 그다음에 뭐 방배동의 카페 거리 그러면 사실은 길 이름은 몰라도 어딘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상권에는 별칭이 있다. 그렇죠. 네. 한남동의 꼼데가르 손길 이런 데들을 이제 보통 좀 유명 상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다 상권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렸는데 잘 모르면서 네네.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컨설팅 하시니까 아마 그런 감들이 오실 텐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저희는 이제 타임머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부터 그 사실 온오프라인이 경쟁을 하면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코로나 그 시기 동안에 10년에 일어날 변화가 한 3년 만에 일어난 것 같고요. 사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사실 홍보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완전 반대가 됐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사고 오프라인에서는 그걸 이제 홍보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의 그 기능 자체가 예전이랑 바뀌어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사실은 뭔가 그 브랜드 가치를 홍보할 수 있거나 이런 데들 그런 데들 상권이 이제 훨씬 더 뜨고 있고 사실은 뭐 지금 전 국민이 다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내비게이션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사실 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전달을 하다 보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 자체가 원래 헤리티지가 있는 예전에는 여기가 무슨 창고 지역이었고 공업 지역이었고 이런 데들이 스토리 자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공간들이 갖다 쓰면서 소비자들은 또 그 스토리를 갖다가 입혀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대체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브랜드 홍보 차원의 플래그십 스토어고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이제 경험을 파는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기능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다른 걸 또 느낄 수 있는 게 예전에 외국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되게 명품 브랜드나 이런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청담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런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시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브랜드 특성에 맞게 더 나은 상권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저께 제가 관광공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 뭐 415%가 관광객이 늘었고 지난달 대비해도 뭐 굉장히 41%가 이제 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코로나 지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뭐 사실 중간중간에 좀 방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그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BTS의 나라 뭐 K-팝이 주로 이제 떴다 그러면 지금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사실 뭐 오징어 게임이나 수리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면서 오히려 이제 K-팝이라고 하는 거는 제 음악인데 지금은 이제 그 안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을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뭐 물론 뭐 명동이나 강남역 가겠지만 최근에 뛰고 있는 뭐 성수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 생긴 어떤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 브랜드들이 사실 뭐 굉장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 한국에 매장을 내려고 그분들이 이제 특징이 일단은 그 카테고리도 되게 다양해졌고요. 예. 이제 주로 다 패션이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F&B, 뭐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할 것 없이 한국을 굉장히 주요한 거점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예전과 달라진 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분들이 뭐 주요 상권 몇 개를 갖고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뭐 새로 사실 뜰만한 곳 아니면은 한국에 이미 뭔가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 뭐 예를 들면 사실 뭐 저희 이제 뭐 블루버틀 같은 처음 왔을 때 예, 예. 뭐 여기저기 이제 계속 보시다가 성수동이라고 하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브랜드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랑 잘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런 1호점이 성수동에 들어요. 예, 1호점이 성수동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굉장히 좀 많은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여러 상권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국내 상권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브랜드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해외 브랜드가 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꼭 그게 뜨는 건 아닙니다만 뜨는 상권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성수동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상권의 공통점은 뭐예요? 왜냐하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 상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 어떤 데 갔다가 이미 뜨고 나면 너무 비싸서 못 가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그 헤리티지나 색깔이 좀 있는 상태에서 뭐 사실 예전에 거기가 뭔가 다른 비즈니스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만약에 뭐 공장이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과거의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에 같은 뭐 철물점이 모였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즈니스가 뭐 좀 쇠퇴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옮겨갔거나 하면서 거기가 이제 상업지구로 개발되는 데들이 요즘에 트렌드상으로는 제일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부산도 그렇고 저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이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좀 뜨고 있는 것 같고 스토리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사러 가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상권을 방문하는 이유 자체가 저는 뭐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 그래서 아까 뭐 대표적으로 뭐 성수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성수동에서 뭔가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성수동에서 뭘 할지를 안 정해놨더라도 그 상권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뭐 여기저기 지금 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신당동이라던가 뭐 있는 물레동도 그랬었고 다 공통적인 특징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예전에 있었던 그 비즈니스를 대체하면서 발달하는 것들이 상권에서 이제 굉장히 뜨고 있고 요즘 뭐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보면